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소방간부 후보생, 2025년도에 시행한 소방간부 후보생, 4번, 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옳으라. 요 문제를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4번인데, 4번부터 설명을 하고, 그리고 또 설명을 또 계속 이어나가 볼게요. 자, 일단 4번 가보자고. 자, 4번. 자, 4번에 봅시다. 자, 이건 함정수사에게 나왔거든요. 자, 읽어볼게요. 먼저 어디가 어떻게 틀렸는지 봅시다. 함정수사란 본래 범위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써서 범죄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으로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데, 자, 요 문제는요, 요 동그라미 4번은 지금 두 부분이 틀렸거든요. 일단 맨 마지막 부분에 공소기가 결정이 아니라 뭐다? 공소기가 판결을 한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요거 시험에서 잘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법한 함정수사는 바로 공소기가 판결을 한다는 거,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조심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부분이 틀렸냐면은 요 지문에서 함정수사란 본래 범위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써서 범죄를 유발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범의 유발형 함정수사는 불법한 수사죠. 그죠? 그래서 기회 제공력만 인정되고, 그죠? 범의 유발형은 그죠? 우리가 말하는 함정수사에, 그죠? 경찰에서 적법하게 하는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셨으면 해요. 그래서 여기 어쨌든 요 부분, 요 동그라미 4번의 부분은 가장 큰 흠결은, 자, 공소기각 결정이 아니라 뭐다? 공소기각 판결이다. 요렇게 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정답이 아닌 것도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으로 한번 가보자고. 자, 동그라미 1번에 봅시다. 수사란 범죄 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 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존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으로 수사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여기 한번 계속 보자고. 자, 좀 내려가 볼까, 요거? 자, 그래서 방법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맞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요거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동그라미 1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수사라고 하더라도 있잖아요. 경찰이 수사라든 뭐 검찰이 수사라든 조만간 이제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새 정부가 들어왔는데 검찰청에 이제 수사에 대해서 공소 유지 정도, 기소와 공소 유지와 관련된 것만 한다고 오늘 발표했죠. 그죠? 여기 나와 있는데, 자, 보시면은 수사라는 것은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해서 수사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갖고 뭐 이런 것은 불법한 수사가 되겠죠. 범위 유발형 뭐 함정 수사라든지, 아니면은 뭐예요, 수사한답시고 피의자를 잡아다가, 그죠? 막 잡아 족쳐서 후들겨 패갖고 뭐 진술을 받아낸다든지, 이런 거는 전부 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지 않는 방법이죠. 그죠? 그래서 수사는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 위법하거나 그 상당성을 결하게 되면은 정당한 수사로 볼 수 없습니다. 동그라미 2번 보겠습니다. 친고죄나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대한, 그죠? 수사가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뭐 친고죄, 자, 요런 수사의 어떤 고발이 전제가 되는 요런 범죄들이 있거든요. 자, 이런 범죄들에 있어서도 그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되셨나요? 예.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제 몇 번으로 가냐? 3번으로 한번 가보자고. 자, 동그라미 3번 가봅시다. 동그라미 3번. 강제수사는 범죄수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므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또한 범죄수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로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이 강제수사 같은 경우에는, 자, 어찌됐던 저찌됐던 중요한 것은
자, 그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사건과 상당하게 관련성이 깊은 자, 그런 범죄에 한정해서 강제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했고 4번 했고 이제 5번만 하면 되나요? 자, 5번 봅시다. 자, 왜 이러냐 요거. 자, 5번 봅시다.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쵸? 별건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겠죠? 그죠? 별건 수사하지 말라는 거야.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또 아니 된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별건 수사, 예를 들면은 뭐냐면은 뭐 정치인들 관련돼 갖고 많이 나오는데, 야, 너 뇌물죄 인정할래? 너 불륜한 거 이거 저기 뭐예요? 무슨 성매매한 거 있는데 이거 인정할래?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상대자를 갖다가 겁박을 가해내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게, 이런 경우가 예전에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뭐라 그랬냐면은 이런 별개의 사건, 별건 수사라 그러죠. 이거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수사를 하고 예를 들어 뇌물죄를 수사하고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 피의자가 무슨 저런 이상한 업소에 가갖고 아가씨들이랑 뭐 이렇게 성관계를 하고 돈 내고 성매매를 하는, 성관계를 하는 이런 정황이 만약에 포착이 됐다, 증거가 발견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갖다가 별건이죠. 그죠? 요거는 별건이잖아요. 그 별건을 갖다가 내세워서, 야, 너 뇌물 받은 거 인정할래? 너 국민들 앞에서 개망신 당하게 너 여기 업소에서 성매매한 거 너 이거 인정할래? 선택해! 하고 막 겁박을 가하면은 그 피의자가 자발적인 어떤 진술, 자유로운 진술을 하기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형사소송법, 그죠? 그리고 판례로서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수사를 갖다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거 부분을 한다고 한다면은 여기 이 범죄에 대해서 또 영장을 받아서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꼭 좀 알아두실 것은 별건 사건 수사, 그죠? 별개의 사건 수사는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그죠? 여기 명기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문제를 한번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문제를 살펴보게 되면은 정답이 4번이었었죠. 그래서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자면, 자, 함정수사,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해서, 그죠? 예, 공소가 제기되었다면은 공소기각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됩니다. 요거 시험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초해서 공소 제기한 경우 어쩐다? 공소기각 결정이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이라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